6월 25일 한 7시쯤 된 것 같아요. 아침 7시. 아침부터 밝았습니다. 가정요양 하다 보면 이 가정요양 하는 자녀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죠. 제가 해보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사고가 났거나 사고가 났거나 두 번째로는 욕창이나 등창이 생겼거나 세 번째는 수분이 부족해서 탈소가 생겼거나 혹은 영양 결핍이 됐거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욕창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제가 좀 언급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당황스럽고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은 나이가 나이고 또 나이를 드셨다 하더라도 활동량이 적으니까 욕창은 쉽게 발생하고요. 아울러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안전사고가 항상 존재합니다. 예. 원래 나이 들면은 다음날 아침에 안녕하십니까가 정말로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그 치매를 앓거나 골다공증이 있거나 혹은 팔다리 거동이 힘이 없어서 부자연스러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안전사고도 정말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가정요양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말을 하죠. 조언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정요양 하다 보면. 그래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욕창, 등창, 안전사고, 그다음에 탈수, 뭐 영양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그것을 알면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본인이 직접 그걸 경험하고 나서 물론 안전사고나 욕창은 한 번 발생하면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없어야겠죠. 근데 하여튼간에 그것이 발생하면 참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환경 설정, 판 자체가 멀쩡한 사람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이나. 근데 거기에 안전사고나 욕창이 발생하면 아마 가불간의 정부가 다 의지가 꺾일 거예요. 의지가 꺾인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집중하고 연구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 특히나 이렇게 치매나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을 가정요양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의 의사를 이렇게 의역을 해야 돼요. 혹은 추정된 의사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노인들이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엄마가
야, 나 오늘 속이 쓰리다. 너희들 먼저 먹어라. 이러면 부모님께서 새끼들을 먹이려고 일부러 아픈 척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언제 깨닫냐? 먼 세월이 흘러서 철들면 그때 이제 깨닫죠. 깨닫기 전에는 엄마가 진짜 속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그걸 다 먹죠. 부모님께 주신 것을. 이런 현상이 늙어서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자녀분들은 그 부모님, 그 말 못한 부모님, 치매나 우울증 않는 부모님의 본 뜻이 뭔가를 의역을 해야 돼요. 전후 행동으로. 이것은 관심과 집중과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이 누구적이 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의역을 한답시고 했다가는 헛다리 짚어요. 감정 표현을 못 하시는 부모님을 모신 자녀분들은 이 의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많이 헛나갑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님, 특히나 직접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는 부모님께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말은 거짓 안 하시죠. 네. 생뚱맞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의역을 해야 돼요. 예컨대 식사를 하셨는데 나 강낭콩 먹고 싶다. 이것이 처음에는 뭐 말인지 모르죠. 이제 계속 엉덩이를 드석거리면서 목에 걸린 그 있잖아요. 그 음식 떨어지면 방지하는 그걸 막 거두면서 강낭콩 먹고 싶다. 그 말은 화장실 가고 싶다. 그 말인데 모르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반복되면은 그 특유 언행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통계로 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강낭콩 먹고 싶다.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게 지금 간단한 예입니다만은 많아요. 사실상 근데 부모님과 자녀의 대화가 이렇게 어이가 별로 없어요. 10개도 안 됩니다. 몇 년 동안 저도 부모님 모십니다만은 생리 욕구에 관한 말들은 10개가 안 돼요. 이제 그것을 놓치면은 대형 사고가 나죠. 예. 화장실 가고 싶단 말을 강낭콩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처리를 못하면 어쩝니까? 이제 침대에다 대소변 보시는 거죠. 그러면 옷 갈지, 침대 시트 갈지, 또 목욕도 시켜드려야지. 30도 높게 올라가는 여름철에 이거 한번 해버리면 아주 땀으로 목욕을 하고 시간대로 깨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어렵죠. 예. 사람이 이렇게 말 못하는 바위와 나무와 대화했을 때 그 바위나 나무와 서로 교감을 가져야만이 되는 그런 현상을 몇 년간 거쳐야 될 때 그 가족요양하는 자녀분들은 아마 피곤하실 거예요. 저도 피곤했어요. 단순히
내가 부모니까 내가 모신다. 그러다가 돌아가시겠지. 이렇게 가족요양 한다면 부모님과 자녀의 대화 그 10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아주 편해요. 그걸 발견하면. 모르면 몰라도 가족요양의 한 50%의 스트레스는 거기서 해소될 거예요. 뭐 의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추워요. 추면은 문 닫아라 그 말을 뚜껑 덮어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저는 이제는 알아요. 뭐 덮어라 그러면 지금 문 닫으라는 소리구나. 문 닫죠.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무슨 뚜껑을 덮으라 그런지 노인분들은 추위를 많이 타세요. 한겨울 뿐만이 아니라 봄, 가을, 특히나 여름철에도 추위를 타거든요. 근데 옷은 괜찮게 입혀드렸는데 계속 뚜껑을 닫아라 그러면 무슨 뚜껑만 닫으면 응사한 줄 알고 닫고 있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그래 버리면 부모와 이 자식 간의 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원만한 가족요양을 하려면 지금 말 못하는 부모님들을 전제를 한 겁니다. 그러려면 집중해가지고 부모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바디 랭귀지 그 문구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를 넘어서 한 60, 70%는 제가 해독을 합니다. 거짓말 맞아요. 근데 이제 60, 70%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 거니? 진짜로 어머님께서 이게 제대로 감정 표현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밖에 나가자 이 말을 밖에 비 오냐?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밖에 비 오냐? 이 말은 나오고 싶다 이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밖에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신뢰가 쌓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래의 언어를 말씀하시더라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분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모님과 자식과 대화가 되면 가장 좋은 이점이 음식과 수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안전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등창, 욕창도 방지에 도움이 되지만 먹는 거에 대해서 훨씬 편해요. 똑같은 우유를 드리더라도 요즘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세요. 따순 걸로 달라고. 그전에는 말이 없죠. 고개를 들고 입을 꽉 다문 거예요. 이상하다. 아까는 예를 들어서 아침밥 뭐 드시는데 7시 반에는 미지근한 우유를 드셨어요. 근데 갑자기 식사를 다 할 무렵 가서는 안 드셔. 왜 그럴까? 그거 잘 드시는 분이 왜 그럴까? 식사량도 적은데 모르죠. 근데 지금 말씀하세요. 따스한 우유를 가져와라고.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딴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르신들은 고기가 목구멍에 넘어가면 일단은 안심이에요. 식사가 들어가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돼요. 엄청난 집중하고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지금 4시에 일어나고 지금 7시 20분입니다만은 4시에 일어나서 음식장만 하고 청소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뭐 그 시간 안에 다 그것만 한 것은 아니죠.
끈기, 예, 집중. 힘들죠. 저도 막 말 못하고 막 계속 우시고 그러면 저도 막 미쳐요. 저도 근데 거기서도 제가 우리 어머님을 저징후로 만든 사람이 나다. 내가 범인이다 하면서 계속 관찰하죠. 어떤 때 저런 왜 저러시는가? 어떤 때 저런 말씀하시는가?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보면서 이렇게 통계를 내요. 아, 저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부모님과 저 사이에 새로운 어이가 하나 형성이 된 거죠. 예. 이제 또 이게 있어요. 나름 고민하고 연구했는데, 그래서 어떤 음식을 드린단 말입니다. 혹은 나름 고민하고 연구해서 어머님께서 쓰시는 그 바디랭귀지 어휘를 내가 알았어요. 근데 잘 되다가 갑자기 그 바디랭귀지 어휘가 틀리거나 혹은 오늘처럼 새벽 4시부터 준비해서 드린 음식을 안 드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 서운하죠. 허탈감도 몰려오거니와 그냥 내 자신도 싫고 부모도 싫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감정 표현을 어차피 또 어머님한테 하게 되고 언성을 높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 어떤 경우라도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 내서는 안 되고 화내서도 안 되고 슬픈 표정을 낸다거나 혹은 뭔가 불안함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부모님은 심지어 그걸 아십니다. 예. 이 말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읽는 데는 저보다도 도도세요, 어머님께서. 정말 신기해요. 제가 어떻게 밥 먹다가 막 무엇이 두루번거리면 어머님께서 손에 쥐고 있는 화장지를 저한테 줍니다. 제가 화장지 찾고 있는지 아세요? 신기하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신기하냐? 다른 분은 어쩌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식사를 떠드리는데요. 아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감은 채로 제가 이렇게 음식 떠드리면 드시는데, 아까 같이 제가 이래서 음식 먹다가 흘려가지고 종이를 찾잖아요. 그것을 눈 감은 상태에서도 다 보고 계시더라고. 조금 떠서 이렇게 보시겠죠. 그래갖고 저한테 화장지를 줍니다,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말 못한 부모님들 혹은 감정 표현 못하는 부모님들,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요양원 갈 일이 있어서 가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1년 365일 코에 관 끼어가지고 누워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다 그 요양사의 언행을 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 눈 감고 있어도 이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께서 눈 감고 365일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다 이렇다 해서 우리들의 언행을 보는 거 절대 아니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그 무의식 세계에서 깨어난 분들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요. 다 알고 있다. 응? 그런데 내 몸이 안 따라서 말 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감정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돼요. 예컨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3시부터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그래갖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딱 어머님 드리는데 어머님께서 거절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한 수저도 안 드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제 마음이 상한 줄 아세요? 굉장히 상합니다. 그때도 절대 감정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다 보고 계세요. 예, 다 보고 계시고 목에서 안 받아주고 속에 위장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것을 못 받아 먹을 따름이지 별 뜻이 있겠습니까? 뭐라 하시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그날은 오전 못 드신 거죠. 그럴 때 절대 화내면 안 돼요.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안 드십니까? 이런 식의 말은 온화하게 표현할 있어도 감정 표현하시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하세요, 어머니께서는. 내가 갖다 대고, 내가 어머님 드시라고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밥 했는데 왜 안 드세요? 이 말 하는 날에는 다 난리 납니다, 그때는. 예. 그때는 완전 이제 틀어진 것이죠, 그날은. 근데 제가, 어머님, 그러면 좀 10분이나 20분 후에 드십시다.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해요. 목구멍하고 식도가 안 받아주니까 못 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막 자식들은 수건을 막 밀어 넣죠.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미안하다 그래요. 나 때문에 네가 수고한다 그 말을 하세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어마어마한 말. 그 말 못하고 감정 표현 못하는 우리 어머님께서 어머님 목구멍에 그 한 수저 드리기 위해서 내가 30분 동안 용을 쓰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식사를 포기하고 어머님 그러면 지금 못 드시겠으면 다음 게 드십시다 하면서 상을 딱 개고 나가는 순간에 미안하다 그래요. 저한테. 소름 돋죠. 예, 소름 돋습니다. 부모님께서 화장실 가려고 나 화장실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뭐 일은 끝나죠.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한 경우가 많잖아요. 뭐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그 표현이 그 행동이 화장실 가고 싶다 이 말을 했는데 내가 몰랐어요. 시기를 놓쳤어요. 그럼 어쩝니까? 설사 같은 대변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옷도 다 상하이 다 버리죠. 침대에 있었다면 침대 시트 요 뭐 다 버리죠. 제가 화가 막 머리를 끝까지 내밀죠. 보통 침대까지 망가지면 제가 2시간 동안은 땀 뻘뻘 흘리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갖다 대고 막 제가 어머님한테 화내면 안 돼서 처음에는 화 안 냈어요. 사실 화 안 냈습니다. 처음에 미치겠더라고요. 지금은 절대 화를 안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 옷에다 똥 잘 쌌습니다 이 말은 못하죠. 그냥
그냥 이렇게 괜찮아, 잘했어, 그렇게 말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그래요. 미쳐버린 거죠 제가. 미안하다 뭐 자주는 하진 않아요. 어떨 때 한 번씩 합니다. 어떨 때.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요, 말 못하고 감정 표현 못한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 네. 내 그 친구 하나가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37일 만에 깨어났거든요. 친구 하나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다 보고 두고 있다 그러더라고. 우울증이나 치매 때문에 말 못하고 계신 부모님을 가정요양하시는 분들 지금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 다 보고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착하게 말을 표현 못한 것 뿐이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는 말도 못한다, 듣도 못한다, 판단도 못한다 이렇게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부모님 문제로 형제 간에 다투지 마세요. 네. 그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제 경험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다른 분도 그럴까? 그건 잘 모르겠으나 저처럼 큰아들이 아니고 막둥이가 부모님을 모시는 곳에서는, 그런 곳에서는 부모님 문제로 본의 아니게 다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 형들이 이제 완전히 내 마음에서 지웠어요. 왜 내가 막둥이인데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가? 이런 갈등은 저한테는 백해무익하고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고민이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쿨하게 다 지워지고, 제가 지금은 우리 형수님이 왔다 가든 어쩌든 형수님이 와서 어떻게든 저는 거기에는 전혀 판단도 안 하고 같이 부여도 안 해요. 네. 그래야 제가 편하고 어머님 편하기 때문에. 가족요양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추정된 의사, 어머님께서 지금 맨 원정신이라면 나한테 어떻게 했을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통계치를 내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면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수월하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수월하죠. 예.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